리더가 조종한다. 한 사람의 뛰어난 활약 때문에 모두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세상. 무대 뒤 조명이 한 줄기씩 꺼질 때마다 객석의 공기는 더 단단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바닥에 땀을 쥐었다. 오늘은 뭔가 터진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화면 자막은 번쩍였고 사회자의 목소리는 일부러 한음 낮아졌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이 곧 폭로될 것처럼. 리더가 조종한다. 그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농담은 언제나 진담을 가장한 채 가장 늦게 웃는다. 1. 칭찬이 폭발하는 순간 불만이 시작된다. 빈예서가 한번 미소를 짓자 객석이 흔들렸다. 이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첫 소절을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심사석에서 누군가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됐다. 라는 듯한 확신의 동작. 그때였다. 뒷줄에 앉아있던 참가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또야, 또 저 둘이야. 옆에 참가자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해. 카메라 돌아. 하지만 그 속삭임은 이미 번졌다. 관객의 시선이 무대로 쏠릴수록 대기실에서는 반대로 시선의 불공평이 커졌다. 누군가의 뛰어난 활약은 원래 축복이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정말 재능일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재능일까? 2. 리더의 손끝, 보이지 않는 규칙. 사람들은 리더라고 불렀다. 제작진일 수도, 연출일 수도, 혹은 팀을 이끄는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직책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의 손이 결과에 닿아 있다. 무대 순서가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 카메라가 특정 순간에만 슬로우로 잡힌다는 말이 나왔다. 심사평이 유난히 감탄으로 시작해 감탄으로 끝난다는 말도 나왔다. 그게 다 편집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편집도 힘이지. 다른 누군가가 반박했다. 그 사이에서 능력과 연출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 흐려짐이 증거 없이도 사람들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3. 대기실의 낮은 목소리들. 대기실은 무대보다 더 차가웠다. 거울 앞에서 립을 고치던 참가자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솔직히 나도 인정해. 잘하긴 해. 근데 왜 항상 그 둘한테만 서사가 붙는 거야? 그 말에 누군가 웃었다. 웃음은 밝지 않았다. 마치 자조처럼 입꼬리만 올라갔다. 서사는 점수보다 무서워. 한 번 주인공 되면 다음 장면도 주인공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야? 배경. 단어 하나가 대기실의 공기를 찢었다. 배경. 그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소리가 크게 났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질투인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렸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울렸다. 다음 무대, 빈에서 준비합니다. 대기실의 침묵이 한 번에 잠겼다. 모두가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그 웃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가면이었다. 4. 빈에서의 침묵, 이수연의 눈빛. 빈에서는 가볍게 네 라고 답했다. 밝고 단정한 목소리.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은 없었다. 대부분은 그 침묵을 여유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은 알았다. 그건 여유가 아니라 집중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떠들면서 떨리는 사람, 그리고 말없이 떨리는 사람. 이수연은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눈 밑에 빛이 날카로웠다. 누군가가 물었다. 언니, 괜찮아요? 이수연은 대답 대신 웃었다. 너무 예쁘게 웃어서 오히려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괜찮아. 난 무대에서 증명하면 돼.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다. 하지만 주문은 항상 부작용을 남긴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곧 위심 잇따라 붙기 때문이다. 5. 무대 위의 마법, 마법 뒤의 가격. 무대는 완벽했다. 조명은 정확한 타이밍에 열리고
음향은 숨소리마저 음악처럼 감쌌다. 빈예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관객이 와 하고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다. 이수연이 후렴으로 치고 들어갈 때 심사석에서 누군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재능이란 이런 것일까?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늦게 따라오는 것.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완벽한데 왜 난 불편하지? 왜 이렇게까지 정해진 느낌이 들지? 사람들은 인정할 때도 의심을 섞는다. 특히 자신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6. 리더 위 한마디가 불씨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순간이 왔다. 심사평. 어떤 리더는 말을 아끼는 대신 눈빛으로 분위기를 지배했다. 어떤 리더는 가벼운 칭찬으로 끝낼 수 있는 장면을 굳이 한 단계 더 밀어붙였다. 오늘 무대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그 한 줄이 공기를 갈랐다. 누군가의 얼굴이 굳었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탁자 밑에서 움찔했다. 중심이 명확하다는 말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언이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졌다. 바로 그때 객석 뒤에서 작게 들렸다. 봐, 또 조종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카메라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관객석을 한번 훑었다. 그 장면이 방송에 나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확신했다. 리더가 조종한다. 확신은 증거보다 빠르다. 7. 재능 대 과대평가.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된다. 사실 빈예서와 이수연이 잘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잘하는 것이 믿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에 생긴다. 재능이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재능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커지고 소문 속에서 변형되고 편집 속에서 증폭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노력은 당연함으로 취급되고 다른 누군가의 실수는 인간미로 포장된다. 그렇게 되면 질문은 바뀐다. 누가 더 잘하냐? 가 아니라 누가 더 밀어주냐? 가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재능이 아무리 진짜라도 그 진짜는 상처를 입는다. 8. 마지막 반전. 가장 조종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방송이 끝나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댓글이 폭주했다. 불공평하다. 역시 천재다. 리더가 밀어준다. 아니다. 실력이 다 했다. 그때 빈예서가 잠깐 멈춰섰다.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빈예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제가 노래한 건 안 듣고 누가 저를 밀었는지만 얘기해요. 그 말에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이수연도 뒤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신뢰인가 봐.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조종은 무대 뒤에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심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더 과감하게 무대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괜히 겸손해져야 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해야 하고 누군가는 웃어야 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시선에 맞춰 행동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조종이었다. 9. 결론은 하나. 그러나 결말은 아직. 빈예서와 이수연은 재능 있는 걸까? 과대평가된 걸까? 정답은 아마 너무 단순해서 잔인하다. 둘 다일 수 있다. 재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재능을 둘러싼 이야기, 서사, 편집, 칭찬, 비교, 소문, 그 모든 것이 재능의 크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날은 천재처럼 보이고 어떤 날은 밀어주기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 사람들을 중독시킨다.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든다. 다음 무대에서 또 누가 박수를 독점할지, 누가 억울함을 삼킬지, 누가 폭발할지. 복도 끝, 전광판이 다음 라운드 공지를 띄웠다. 누군가가 읽었다. 다음 미션, 팀전. 그 순간, 대기실의 모든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개인의 재능이 빛나던 시대가 끝난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끌어주고 누가 누구를 가로막고 누가 중심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던 리더의 조종은 이제 정말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무대 위에서 재능은 빛난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 위심은 더 밝게 번쩍인다. 다음 회차, 그 빛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태울지 아무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